첫 번째 달려보죠. 감쪽같이 정리 후 뿅. 자, 무인점포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사반 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무인 안경원에 저 남성이 문을 열고 입장합니다. 자, 진열대 앞에 선 채로 이것저것 열심히 구경 중이에요. 아, 이게 괜찮나? 이것도 괜찮네. 막 썼다 벗었다 하면서 거의 패션쇼를 시전하고 있죠. 그러더니 뭐 하나 고른 것 같아요. 바로 선글라스가 마음에 들었는지 거울 앞에서 딱 써보면서 오, 잘생겼는데 막 이러죠. 자, 의자 위에다 저렇게 안경을 놓더니 그 위로 카디건을 저렇게 샥 얹습니다. 자, 그리고는 같이 저걸 챙겨서 봉지에 넣고 다른 안경을 그 빈자리에다가 딱 저렇게 배열을 하더니 매장을 나가버려요. 자, 결제는커녕 그 무인 안경점 앞에서 잘 훔쳤어. 자, 이렇게 담배까지 피면서 여유를 부리더니 그냥 쌩 하고 퇴출을 합니다. 이 기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네, 저게 지난 23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서 벌어진 무인 안경원 절도 사건인데 여기는 오전 11시부터 밤 9시까지는 업주가 상주를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무인으로 운영이 돼서 밤에는 카드를 찍고 들어가서 키오스크로 결제가 가능한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3일 밤 11시 반에 한 남성이 들어와서 이것저것 써보고 구경을 하더니요. 한 안경을 들고 다니다가 카디건으로 살짝 가리고는 그대로 챙겼던 겁니다. 그러더니 진열대에 다른 안경들 위치를 이리저리 옮겨가면서 그 빈자리를 없앱니다. 그리고 다른 안경을 나중에 하나 구매하기도 하고요. 다시 진열돼 있던 안경들 렌즈를 막 빼보더니 또 정리를 합니다. 그러다가 아까 훔쳤던 그 안경 브랜드의 케이스까지 들고는 그대로 나가버렸습니다. 진짜 이제는 안경까지 훔칩니다. 네. 무인점포. 저는 이 안경 무인점포가 있는지는 처음 알았는데 저 빈자리에다가 그냥 안경 옮겨놓는 거 보세요. 이거 아주 그냥 인생은 실전이라는 걸 좀 알려줘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저기 가봤거든요. 예. 좀 약간 눈에 띄어서 안경도 요즘 무인으로 판매를 하는구나 싶어서 들어가봤고 정말 편리하게 이것저것 눈치 안 보고 써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악용을 한 겁니다. 지하철역 바로 근처에 있거든요. 오후 11시 반이라고 해도 사람들도 많이 다니는 곳인데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들어갔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CCTV에 지금 사장님은 안쪽에 원래 낮에는 계신데 밤에는 안 계신다고 하지만 CCTV에 고스란히 찍히잖아요. 자기 안경 이렇게 조율하는 것까지 줄 맞춰놓는 것까지 다 찍혔고요. 한 20만 원 정도 가량 훔쳐간 게 된다고 합니다. 안경과 그 케이스까지 해서.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괜히 써본답시고 렌즈를 빼서 다른 데다가 프레임에 끼워보고 한 거예요. 그거 알려주면 나사 풀어서 해야 되잖아요. 예. 그것도 다 상처를 내서 못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잡힐 겁니다. 그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독사가 나타났다.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영상 만나보시죠. 자, 플라스틱 통 안에 꿈틀대는 저거 바로 맹독을 가진 코브라입니다. 막 혀를 낼름낼름. 아이고, 자, 주변을 막 경계하는데요. 자, 무시무시한 독을 가진 이 코브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주인을 확 물었다는 겁니다. 자, 제보자는 이 독사, 저 코브라의 주인의 아버지. 저 물린 거 좀 보세요. 이 아드님이 욕 먹을 거를 각오하고 제보를 주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 잘 보시면 이 목 뒤쪽으로 동그랗게 보일 텐데 저게 외알 안경 코브라라는 그런 독사인 거고요. 굉장히 독이 강하죠. 이거를 SNS를 통해서 분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저렇게 손등을 물렸지만 이게 분양통으로 옮기다가 물렸다고 하는데 옮기다가 물린 과정에 생명이 위독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다행히 회복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 코브라 저거 쉽게 볼 수 없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국제 멸종위기 2종이랍니다. 당연히 뭐 반입하는 거나 매매하는 거 불가능한데 이 제보자의 아들도 모르고 구매한 거예요. 저도 이제 이 독사류, 파충류 이쪽을 좀 다뤄본 적이 있는데 의외로 커뮤니티에서 되게 구하기가 쉽고요. 저 뱀 종류를 알을 부화시켜서 분양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고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해서 저걸 가지고 이제 굉장히 큰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게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한테 코브라를 분양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근데 더 문제가 이 제보자분도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거 좀 경고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셨는데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이게 멸종위기종이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이고야. 지방자치단체나 소방기관에 물어봐도 저희도 그거는 보호동물이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니 이런 일이 있습니까? 더군다나 처치곤란까지.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어리다고 놀리지 마라. 이건 노래인데요. 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자, 고등학생 아들이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구매했다는 저 대게. 자, 그런데 딱 봐도 거뭇거뭇한 곰팡이가 잔뜩 쓸어 있죠. 자, 이 부모님이 저 사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위쪽에는 A급 깔아놓고 아래쪽엔 다 상한 거 깔아놓은 거죠? 이렇게 따지니까 대게집 사장과 저희 신랑이 암이라서 저 병원 가고 있어요 했다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도대체? 예, 교수님? 네, 저게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공유된 그 사진인데요. 그 고등학생 자녀가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구입을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고등학생이니까 어른들보다는 저걸 잘 따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바구니에 담겨 있어가지고 이 위에 이제 사실은 안에 이제 밑에 보면 그 곰팡이가 쓸고 검게 썩은 게 이제 보이는데 저게 뭐 검은 것이 묻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쪽은 이제 깨끗한 것을 올려놨다라고 그러고 사실 저게 그나마 옆 가게 사장이 자 이거 2kg 사라 그랬는데 1kg밖에 안 산 거래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글쓴이가 해당 그 대게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항의를 했는데 우리는 상한 거 알고는 절대 안 판다. 믿어달라. 그리고 뭐 문제가 있으면 계좌번호를 보내주면 환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 수협 노량진 그 수산 쪽에서는 그걸 관리하는 책인데 이 해당 그 상인은 25일부터 영업을 하지 않고 있고요.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라고 전했는데 해당 상인은 지금까지도 징계위원회 측에 아르바이트생이 진열해 놓은 것을 그대로 팔았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게 여러 가지 어떤 그 신뢰를 떨어뜨리는 굉장히 그 어떤 좋지 않는 그런 영향을 줄까 봐 그게 겁납니다. 예. 이 꽃게 때문에 홍역을 치렀던 소래포구, 인천의 소래포구도 그냥 다리 몇 개 없어진 거였을 뿐이지 저런 걸 팔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이 당연한 얘기가 뭘까요? 자,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자, 치킨을 포장해서 나오는 남성. 자, 차량 뒷좌석을 열고요. 치킨을 놓습니다. 좋아요. 자, 부스럭부스럭 뭔가를 차 밖으로 꺼내놓죠. 운전석을 열고 또 역시 뭔가를 꺼내서 내려놓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타고 휙 출발. 자, 저 남성이 버리고 간 것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레기 쓰레기였던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 차 바로 벤츠 지바겐. 배우 원빈 씨가 탄다는 그 비싼 지바겐. 카푸어인지는 모르겠으나 저 차 탈 사람 정도의 사람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값이 아까워 저랬던 걸까요? 진짜 이거는 시민의식이 최악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강원도 고성의 한 카페에서 벌어진 일인데 이 제보자는 업주신데요. 카페를 마감하고 이제 저희 카페 내부를 치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저 남성이 저 지바겐을 타고 와서 지금 뭔가를 버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까맣게 모르고 있던 제보자가 바깥을 정량으로 나가 보니까 다른 카페 컵들 또 쓰레기가 이렇게 한가득 있었던 겁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저게 이 카페 컵이 아니고 당연히 다른 카페 컵이겠죠. 지금 본인이 차에 있던 거를 지금 끄집어낸 그렇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저 CCTV를 확인하고 나서 조금 전에 본 저 장면을 이 제보자도 보게 된 거고요. 심지어 아까 치킨 사왔잖아요. 예. 그 치킨집 앞에 쓰레기장이 따로 있대요. 근데 굳이 거기다 안 버리고 여기다 자기 차 옆까지 와서 차 옆에 이 카페에다 버리고 간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차가 제가 알기로는 대당 한 2억, 3억 이런 줄 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구하기도 힘들다고 합니다. 진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요?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만만한 게 며느리. 자, 사방가족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답니다. 네, 그 남편의 이모부님 때문에 너무 괴롭다 이런 사연인데요. 그 최근에 시아버지 환갑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골 전원주택에 사시는 그 시댁에 그 온 시가 가족이 다 모여서 잔치를 열게 됐다고 하는데 그 남편의 이모부님이 갑자기 그 사연자랑 동서 형님, 그러니까 이 집안 며느리들한테 노래 좀 해보라고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 사연자는 사실 시가 친척들 앞에서 이러는 게 좀 달갑지 않아서 좀 뺐다고 하는데 이렇게 쭈뼛쭈뼛 하니까 이모부님이 이 며느리들 중에서 누가 제일 먼저 할 거냐면서 가위바위보까지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었는데 또 시아버님 환갑인데 분위기 망칠까 봐 차라리 매도 먼저 맞자 싶어서 나섰고 결국 형님이랑 같이 트로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흥 많은 시부모님도 노래하시고 하긴 했는데 그 정작 급한을 깐 이모부님은 구경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 너희 시아버지가 노래 좋아하시니까 노래방 기계도 하나 선물해드려라 하시고요. 다음 명절 때는 동서랑 같이 노래 시킬 거니까 준비해라 라고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다음 명절이면 설이잖아요. 그렇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싫은데 자꾸 노래 시키는 이모부님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라면서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우리 가족 여러분 8천여 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 며느리입니다. 이모부님, 제가 집안 어른께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예의가 아닌 건 아는데요. 아, 왜 우리 시아버님 환갑에 이모부님이 사회를 보신 걸까요? 작은 아버님들도 다 가만 계시는데 왜 이모부, 아니 저희들 노래하는 거 너무 싫고요. 잘 부르지도 못해요. 트로트 완전 싫어. 아, 그렇게 노래하고 싶으시면 저희 시키지 말고 이모부님이 한 곡 좀 뽑으시든지. 아니 진짜 왜 며느리가 노래를 불러야 돼? 아들 시키지, 동그라미. 아, 이럴 수가. 자, 계속 들어보세요. 다음은 이모부님입니다. 허허, 이런 짜짜짜짜 말본세하고는 이봐 조카 며느리 자연이 이거 말만 회갑잔치지 다들 점잠만 빼고 있잖아. 어른된 입장에서 며느리들 좀 보고 분위기 좀 띄워보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이냐? 내가 이 나이에 마이크 잡으리? 그리고 니들 시가잔치에 외가인 이 이모부는 빠지란 말이랬다. 그래 알았다. 여보, 아 형님 회갑 축하하러 왔는데 불청객 취급받으니 그냥 갑시다. 참 X. 좀 해주시지. 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가볼까요? 일단 뭐 어떤 게 잘못됐는지에 관한 얘기는 굳이 덧붙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라고 봅니다. 예의를 어기신 건 이모부님이신데 다만 이모부님이 그게 예의가 아니라는 걸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글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미움받을 용기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당장은 불편할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어색해질 수 있지만 그렇게 어색함을 넘어서야 서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건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선이 명확해져야 다니시기도 편하고 앞으로 미래가 가족이잖아요. 오래 볼 거잖아요. 이거 참다가 어디까지 가시려고요. 한번 씻지 마십시오. 딱 정확하게 잘라서 말씀하십시오. 자, 교수님. 글쎄요, 이모부, 요즘 이모부들 저렇게 잘 안 하는데 좀 특이한 이모부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이 어리고 하면 뭐 어른들이 오면은 거기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는 그런 건데 아마 이 이모부라고 하는 분이 그 며느리, 그러니까 자기 어떻게 됩니까? 자기 아내 그 오빠, 그 집 식구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있는 며느리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뭐 노래 불러라 뭐 노래방 기계를 갖다 놔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꽤 좀 들어와도 좀 많이 들어왔다. 지나친 간섭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시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좀 중심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건 우리 집에서 알아서 할 테니까 자네는 여기서 맛있게 먹고 가게. 이 정도로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아버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이 이모부님은 저기 회사 다니시면서 여직원들 먼저 노래해봐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이거 성희롱입니다. 이거 더 나가서. 정말요? 그러니까 굉장히 꼰대적인 사고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그냥 노래 한 곡 좀 뽑으면서 우리 다 같이 놉시다 하면서 여기도 한 곡 부르고 저기도 한 곡 부르면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꼭 여자를 먼저 아들을 시키잖아요. 시키든가 그럼 며느리들을 아니, 먼저 조카를 시키잖아요. 막 여자는 마치 여기서 노래 불러서 흥을 띄워야 될 사람처럼 인식하고 계신 게 물론 이모부가 그런 생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이 굳어져 계시면 사회생활할 때 잘못하면 성희롱을 신고당합니다. 이거는 좀 정말 본인 스스로 혹시 이걸 보고 계시면 좀 아시고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 보실 것 같아요. 자, 이 기자. 네,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요. 테이크5님, 70년대입니까? 노래 시키게 하셨고요. 란나랑개님, 우리 시댁도 이모 삼촌들 13남매인데 꼭 저러세요 하셨습니다. 널 어쩌면 좋니님, 트렌드 못 따라가는 이모부 어쩌을까 하셨고요. 하지만 모야모야님은 즐거운 날 저 정도는 괜찮지 않나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